그 외에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어떤. 목사님, 제가, 네네, 예, 말씀하세요. 중독이라고 했는데, 네, 중독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중독이고, 어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중독이라고 할 때, 중독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에딕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달라붙은 그런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나오고 싶다. 그래서 나올 수 있으면은 그만해라 하는데 그만할 수 있으면은 그건 중독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이제 잘 시간을 해서 전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 이게 채워지면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밥도 배부르면 이제 그만 먹는 것처럼 놀이도 그만하고 이제 뭐 공부하자 하면은 그만할 수 있고 TV도 뭐 이제 끄고 이제 잠을 자자 하면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중독은 뭐냐면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게 안 돼서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거, 끊으라고 해도 안 끊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부되는 거죠.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 네. 중독이가 돼. 네네. 그런. 그러면요, 목사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중독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절제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꼭 타인에 의해서, 네.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만해, 음. 네, 뭐 이러면, 막 실갱이를 벌이고, 뭔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만하게 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개밖에 못 한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스스로 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희망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관리라도 되면 이제 중독으로 관리? 보는데 중독으로 보진 않는데 이게 그런 어떤 증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독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그 이제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시점 이상은 이제 본인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독이다. 근데 그렇게 중독되지 않은 요 시점은 자기가 시간 맞춰서 그만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혹은 또 타인의 의지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지도에 의해서 이제 그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중독을 넘어가면 자신도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수가 없고 의지를 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으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타인의 이런 어떤 추궁이나 혹은 문제에도 역시 아랑곳하지 않게 되고 그러는 이제 이만큼 더 내려가게 되면 이 상황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더 경사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던 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올라올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은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도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를 알아가는 좋은 해법이 되겠어요. 이렇게 연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치료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도저히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절제해 나갈 수 있는가? 절제해 나가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또 이런 방식을 쓰던 것을 여기다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이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필요해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걸 조절하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중독할 거 많은 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거를 이렇게 매칭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럼 또 다른 중독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적 상담에서 말하는 그 어떤 중독과 그 중독이 아닌 선의 경계는 순위 영역에서 봤을 때 각자의 네 개의 영역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성교적 상담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느냐 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 하나의 욕구를, 이게 욕구의 결국은 문제인데, 욕구의 문제를 이 다른 욕구로, 그래서 결국은 뭐 유익을 추구하느냐 편안을 추구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걸 다른 걸로 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다른 뭐 예를 들면 다른 즐거움, 다른 뭐 취미 생활, 혹은 뭐 다른 어떤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로 바꾸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익에서 뭐 쾌락으로 게임을 한다면은 그거를 단순히 뭘로 바꾸는 거냐 하면은 이걸 뭐 유익한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자기가 다른 또 다른 게임으로, 이 게임을 저 게임으로, 뭐 RPG 게임을 뭐 아케이드 게임을 RPG 게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라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방향 자체가. 그리고 그런 식의 그런 의미는 결국은 이 근본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그게 결국은 보여주는 그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지. 그런 근거에 의한다면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그 특별한 의미를 그저 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중독 상담을 하는 방식도 정신분석적인 거고, 또 인지행동적인 거고, 인간중심적인 거고, 가족치료적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치료 심리학의 어려움, 또 인간중심 심리학의 어려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이든 정신질환이든 뭐든 간에. 왜냐하면 그 이상의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청 공감 동의시를 통해서 중독 상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동의시해줘서 그러면 중독 상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한다면은, 원래 이걸로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따뜻하고 와닿고 그래서 좋지만 지나고 나면 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독에도 역시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냐 하면, 이 욕구를 찾아서 이 욕구를 계획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은혜의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꿔서 쾌락을 계획으로 바꾼다든지, 능력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런 소원을 깨달아서 그걸 움직이는 삶으로 바꾸는 거죠. 단순히 게임의 종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또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그런 어떤 욕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획은 그 자신의 했던 일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니면은 또 희락으로, 아니면 화평으로 나아가고, 그게 결국은 전반적인 삶의 선순환으로 다 가는 거죠.
단순히 게임 종류를 바꾸는 걸로는 뭐 충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유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목표가 아니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냥 요걸 요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고기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하철을 아무리 타도 그 지하철을 타는 곳으로 뭐 부산을 간다든지 광주를 간다든지 갈 수가 없어요. 노선 자체가 틀린데 아무리 갈아타도. 왜냐하면 노선이 서울을 뺑뺑뺑뺑 돌게 만들어져 있으니 1호선에서 7호선, 8호선, 9호선, 10, 뭐 아무리 호선을 갈아타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그러면 그냥 쭉 도심을 벗어나서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로, 그래서 훈련된 삶으로, 연합된 삶으로.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훈련을 이루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은 뭐 굳이 똑같은 원리라서 일일이 다 화살표를 긋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타날 수 있는 그가 봉사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혹은 교육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죠. 게임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림의 의미가 다른 거가 되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멀리 가게 되면 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목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 장래에 큰 과학자도 뭐 장래에 큰 사업가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도 게임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게임은 벗어나야 그래야 뭘 할 수 있지. 아무리 뭐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이상 뭐 이런 쪽으로 더 떨어져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꿈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서 단순히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양상도 게임을 바꾸세요, 뭐 이런 걸로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걸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럼 중독 상담도 차트가 꼭 순위로만 나타나지 않고 다 6개로 다양하게 사람마다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 사람들의 그런 어떤 다양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자각하고 그 문제점을 이제 개선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단순히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 단순한 그런 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속에 별의별 문제가 다 섞여 있어요. 말하자면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체온, 온도가 올라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해열제를 먹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감기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속에 있는 건지 그걸 알아놔야 몸에 왜 열이 날까, 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할까,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뭐 염증이 있구나, 혹은 뭐 병이 있구나, 그래서 통증이 있고 온몸이 그렇게 아프구나 해서 그 이유를 찾아갔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열만 내리면 돼요, 게임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그 문제를 알아가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게임 속에 게임으로 나타났다는 것뿐이지 게임 속에 그런 양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순위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그게 합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또 선악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또 조직의 문제거나 뭐 관계의 문제거나
청소년 게임 중독 중에는 사례를 살펴보면 관계 때문에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게임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아니면 유일한 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그런 어떤 관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심각한 게임들, 뭔가 잔인한 게임들 속에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타내고 싶은 어떤 충동들, 그런 것들의 어떤 표현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양한 게임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어떤 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게임 중독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개 중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로 넘어가는데, 게임, 인터넷, 성, 도박, 알코올,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5개 중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의 중독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하여튼 양상이 복잡한 그런 이제 중독인 거예요. 쇼핑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중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진 않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이한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 그 속에 이런 양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증상들로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들과 뭐 비슷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도 이제 비슷한 과정으로 나타나겠어요. 예를 들면 문제가 뭔지를 찾고, 원인이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방법을 적용하고 변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나가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총합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봤던 이런 그런 어떤 문제의 경향들, 그리고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을 또 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에 대한, 그리고 그런 원리를 좀 더 넓게 크게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면 그게 뭐 꼭 중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른 문제들에도 다 잘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적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사례 연구에서 사례들로 모으고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게임 중독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감정 문제에서, 근데 단지 게임 중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포증, 대인기피 전부 다 뭘로 해당될 수 있냐면은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도입이 어려워서 그렇지, 도입만 잘 되면 같은 원리로 진행되는 거죠. 네. 또 이제 중독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질문, 자유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뭐 손 드신 거 아니세요, 이정선 사모님? 저기 목사님, 그 문제 지금 여기 이렇게 전체 이해 문제하고 이렇게 질병하고 관계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제 연구에 들어가면 1급, 2급, 3급하고 이게 질병을 분류를 다 해놨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다 잠겨 있는데, 혹시 그거를 오픈해 줄 수도 있나요? 네. 아직 잠겨 있는 거는 아직 그 네. 마련이 안 돼서 다 지금 완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궈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그거는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어서 잠긴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채워지면 그러면 하나씩 오픈할 거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열려 있는 건 다 채워진 거예요? 네네, 열려 있는 건 채워진 거고, 잠겨 있는 거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잠겨 놓은 궁금해서 그 들어가 다 보고 싶었는데 잠겨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느라
아직 네. 하여튼 그걸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고 또 그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갈 생각이니까 그거는 또 네.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우리 나누는 중에 들어오신 전성근 목사님 계시고요. 또 박인혜 사모님 계신데 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전성근 목사님 어떻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승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보시면서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대하는 거라든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제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중독 증세가 안 나타날 뿐이지 그 어떤 그 중독적인 모양새들이 우리 지금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보거든요. 현장 네. 속에서. 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중독이라는 그 어떤 한계점까지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까 관계 말씀하셨는데 누구와 만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편하고 혼자서 화면 하나 보면서 하루 종일 희도 웃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즘은 그 게임을 하는 것도 중독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미 15년, 2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남이 하는 걸 네, 보면서 하루 종일 네. 화면만 보고 있거든요. 게임 방송.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독 증세로서의 어떤 사회 활동이나 관계 활동을 못하는 정도는 또 아니고 그저 즐기는데 그 즐김이 정도가 지나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요즘 그 유튜브 광고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너무나도 전문가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게임을 광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이 그 게임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의 취미 내지는 그 밥 먹듯이 하루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느끼고 그걸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으로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그 물론 차트가 있지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중독자로 여기고 또 그거를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중독 증세가 있다라고 밝히고 했을 때 사실 거부감이 먼저 들 수 있는 나를 왜 이런 취급을 하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경우들이 요즘은 너무 태반인데 그런 어떤 경계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몽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중독 증상이 심한 아이들, 학생들 혹은 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만 이렇게 제한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러면 좋은 습관은 뭐고 또 미리 알아둬야 될 것은 뭔지를 이제 미리 더 알려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더 예비할 수 있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성인 상담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은 오히려 그걸 괜찮다고 하고 부추긴다고 하고 심리 상담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죠. 뭐 체크하고 지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정말 심각한 애들을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냥 안심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적인 의도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모든 성경적인 방향성은 거기에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어떤 걸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더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에 보여주는 그런 방향성이 이렇게 필요한데도 교회나 혹은 또 일반적인 성도들이 중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라고 말하는 이제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독 점수가 높지 않으면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경각심을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예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너무 허용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 문화인데 뭐 게임뿐만 아니죠. 게임, 인터넷도 SNS 혹은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 제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다. 이런 이제 관점을 중독에 비교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면서 그게 이제 허용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닌데 선을 넘진 않았어요. 선은 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걸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성리적 상담에서 또 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거 감안해서 말씀하신 것들 감안해서 또 세미나 내용 나눌 때 또 얘기하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질문 답변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가볍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계속 또 참여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네, 네. 네. 박인혜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고 또 궁금한 거 네, 잘 있으시면 지냈고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성경적 상담은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했는데 네, 조금 전에 대충 목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신 게 네, 네,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배우겠습니다. 네, 네. 자, 저 전성근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같이 뵀는데 안녕하세요, 사모님. 전성근 목사님 사모님. 네, 하여튼 참여가 됐습니다. 박인혜 사모님이 지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이걸 항상 이 네 단계로 봐요.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고 방법을 적용해서 변화를 이루는. 그러니 중독이냐 아니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이거 환자입니까 환자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보는 거죠. 딱 두 가지 구분으로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중독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중독은 아니에요. 중독은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이거는 자기 관리의 문제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중독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족 갈등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은 아닌데 대인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중독은 아닌데 학업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중독은 아니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상하다,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았느냐 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점에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도 있거든요. 인터넷도 보면 카톡도 있어요. 초등학생 어린이가 카톡에서 예를 들어서 성인 남성들을 만난다. 그럼 이게 문제겠어요? 문제가 아니겠어요? 만날 일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만났는가 보면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걸린대요. 근데 성인들이 초등학생
뭐 여학생들에게 다가와서 뭐 아저씨가 뭐 궁금해요,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면은 또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뭐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팅을 하고 있고 나중에 뭐 만날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 하면 이게 문제죠. 게임 중독은 아니지만 다른 관계의 문제고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또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알면 가족 갈등으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가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중독에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숙 사모님 또 오셨는데 이문숙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제 김장해서 저 오늘 쉴까 하다가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또 들어야 되겠다고 들어갔어요. 네. 우리 힘내셨네요. 필요하면 이제 그 내용 그 화면은 끄고 그 다음에 내용만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질문 답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 답변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중독 상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게 좀 듣고 또 얘기 나누고 듣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간만 쉬겠습니다.